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 증시 안개 속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최근에 팔았을까요? 최근에 테슬라 주식 하락이 큰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가상하의 7월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오늘 밤 미국 7월 CPI 지수 발표가 됩니다. 미국인들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상반기 선진 시장을 점령한 테슬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도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안 좋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이 실적 예측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반도체 주식 위주로 나스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1.19% 하락하는 12,4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서 0.18% 하락으로 마감했고, 이를 모두 종합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S&P 500은 0.4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경기도 좀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줄일 수 있는 뭐 수요는 소비는 그렇게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시기에 바꾸었던 PC, 스마트폰, 게임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바꿨고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데에 돈을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매출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85%로서 최근에 약간 높아지는 흐름이지만 아직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1개월 유가 변동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8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9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불 보면 이쪽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이 밝은 빨간색을 보이고 있으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다우지수에 편입된 가치주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리얼이스테이트, 유틸리티 이런 부분이 오늘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 성장주들, 뭐 기술주들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뭐 통신 서비스는 역시 가치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당도 높기 때문에. 자, IT 쪽에서는 그나마 통신 쪽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아직까지도 12% 오른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로 보면 AMD도 뭐 26%나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하락일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테슬라도 하락이 있었지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나 넘게 상승을 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상승했던 헬스케어 주식은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뭐 6에서 8% 가까이 뭐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이렇게 상승이 2개월 동안 크게 나타났고 이제는 뭔가 변곡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최근 5일 동안의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121선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5일 동안 121선을 잘 지키고 있는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2개월간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로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1선이 노란색 선은요. 정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기술적 하락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 봐도 S&P 500은 121선을 지금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5거래일 동안 121선 위로 한 번도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은 올라섰지만 아무래도 다우 쪽에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기술적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차트는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중국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지수는 최근 계속해서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S&P 500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때 중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급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중국 증시는 이제 스멀스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 보건데 지금 미국 증시는 충분히 좀 옆으로 길 수 있겠다,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증시의 향방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만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요.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미국
7월 CPI 지수 발표가 됩니다. 특히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없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상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 연준의 긴축은 지속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증시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월가의 시장 예측치는 8.7%입니다. 전월에 나왔던 6월달 CPI 지수가 9.1%였으니까 전월 대비 완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치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7%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 저는 6월 달이 피크였다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증시에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들 2,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8.7%가 아니라 8.7%보다 높거나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더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9.1%만 그래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앞자리가 9가 아니라 한 8이 어쨌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7%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앞자리가 8%대만 나와도 그래도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CPI 지수가 피크를 쳤던 6월달 대비 유가는 지금 3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7월달에도 유가가 한 90불대에서 110불 사이를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낮아진 7월 CPI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유가 역시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 전국 평균 유가는요, 갤런당 4.03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으로 4불대가 이제 초반을 보이고 있고, 6월 중순에 유가도 피크를 쳤었는데 그때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때 약 5불대였던 거예요. 미국의 평균 유가가 5불대였는데 지금 현재 4불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약 1불 정도 낮아진 상황으로 상당히 호전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지수 충분히 낮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44% 내리는 850불로 딱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서는 한 851불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현재 변곡점에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테슬라가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와 함께 같이 흘러내린다면 한 790불 정도가 1차 지지 라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지지 라인은 제가 730불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죠. 어쨌든 하반기에 호재가 매우 많기 때문에요. 혹시나 시장과 함께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면 신압으로 천천히 잘 모아가시면 좋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주식 투자를 피할 시기가 아니라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더, 특히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은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기가 상하이 7월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어요. 일단은 예상치는 3만 대 판매, 4만 대 생산 이 정도가 기대가 됐었는데, 중국 CPCA죠. 중국 패신저 칼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승용차 협회에서 실제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3만 대가 아니라 좀 모자란 28,217대를 발표를 했어요. 분기 초반에는 역시 수출이 많습니다. 익스포트가 19,000대고 리테일,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 한 8,000대 정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낮게 나오죠. 6월 달에는 78,900대나 판매를 했었는데 7월 달에 28,000대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였던 3만 대보다 또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증시에서도 주가도 좀 빠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퍼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년 판매량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이 주황색 막대가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7월달 판매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7월 1일에서 4일까지는 기가 상하이 전체가 가동 중단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 전체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 중단이 있었고, 7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모델 Y가 전체적으로 가동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7월 18일 동안이나 모델 Y가 생산이 안 됐다는 거, 이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판매량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는 모델 3 라인이 가동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판매량은 28,000대 정도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 이번 8월 달부터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뭐 하루 생산량이 이제 뭐 3,000대까지 이르른다고 해요. 모델 Y, 모델 3를 합쳐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맥스로 9만 대까지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게 된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8월 달 기가 상하이 판매량부터는 좀 집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고 있는 3분기 테슬라 예상 판매량은 36만 8천 대로서 역대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역대 최대치는 한 31만 대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5만에서 6만 대가 넘는 이제 수준의 판매량을 3분기에 보일 수 있으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테슬라 주가의 분위기도 충분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연속 4거래일 동안 큰 하락이 있었어요. 특히 저번 주 금요일 8월 5일에는요. 테슬라 주가가 뭐 6% 넘게 빠졌습니다. 8월 4일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엄청나게 이제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 테슬라 주식을 일론이 팔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죠. 아무래도 10월 17일부터 트위터 간의 재판이 있는데 이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날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테슬라 투자자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식을 만약에 팔았으면요, 이 영업일 이내에 폼 4를 제출을 했었어야 돼요. 자,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8월 10일이 되었는데요. 아직 폼 4가 나오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매도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론이 주식을 매도 안 했으면 역시 데이 트레이더나 헤지 펀드가 좀 팔았을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뭐 테슬라의 뭐 사회 이사 같은 사람들이 또 팔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트레이더들이 많이 팔았을 것 같다라고 지금 게리 블랙도 추측을 하고 있고, 이는 뭐 주총 때요, 8월 4일 주총 때 일론이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죠. 트위터가 아주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이고 자기가 직접 플랫폼을 SNS를 만드는 것보다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한 3, 4년 정도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트위터 인수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론이 테슬라 주식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일론의 테슬라 주식 대량 매도를 미리 고려해서요, 데이 트레이드랑 헤지펀드가 팔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론은 지난 4월 29일에 더 이상의 테슬라 주식 판매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더 이상 판매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플랜이란 단어가 좀 거슬리죠. 자, 세상 일이 다 이 플랜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계획이란 건 항상 바뀌라고 있는 것이죠. 게리 블랙 역시 계획된 뭐 플랜드라는 단어는 뭐 변호사가 일러주는 뭐 중의적인 표현이다, 뭐 비꼬는 한번 틀어놓은 그런 단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고 테슬라 주식에 악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론이 트위터 인수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를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달부터 열릴 재판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도 어떠한 뭐 오퍼가 있겠죠. 트위터 측에 계속해서 오퍼를 할 것인데, 테슬라 지지자들의 생각을 게리 블랙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4,130명의 벌써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뭐 60%가 넘는 사람들은 일론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1빌리언 이하의 페널티를 물고 그냥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도 있고요. 1빌리언이 넘는 돈도 페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영락 없이 그냥 54불에 제값에 돈을 주고 그냥 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1조 원의 페널티를 물건 좀 더 싼 값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이렇게 더욱더 싼 값에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는 일단은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8월 25일 3대1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약한 거야? 라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개인 투자자들, 한국인 투자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9월 말까지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 호재 하나하나가요, 굵직굵직해요. 3대1 주식 분할 뿐만 아니라 투자 등급 상향,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EV 크레딧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고요. 완전히 바이든의 사인이 있을 것 같고요. 9월 30일에는 AI 데이 파트 2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가의 움직임은요, 이러한 재료들과 이러한 호재들과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올해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작년 4분기 실적이라 올해 1분기 실적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이 시기가 다를 수 있겠다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면 테슬라도 흘러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9월 30일 AI 데이가 끝나고 10월 달에 트위터 딜과 관련된 재판도 있죠. 그러면 트위터 이슈도 사그라들고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말에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재고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이런 호재들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10월 이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면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다는 게 뉴스로 속속 나오고 있고요. CNBC에서 어제 발표한 이 뉴스에 따르면요, 2022년 상반기 캘리포니아 시장을 테슬라가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었어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최대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장 최대의 시장, 선진 시장에서 모델 Y가 모든 내연기관 차량까지 다 제치고 시장 1위에 등극했다는 거고요. 모델 3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앵커의 말에 따르면 프리몬트 공장은 연 생산 60만 대로서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공장 중에 최고의 생산 공장이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기가 텍사스가 이제 이를 넘을 것이죠. 캘리포니아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 순위로 보면은 토요타가 아직 1위긴 합니다. 17.9%로 1위인데 토요타는 아무래도 많은 차종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거의 모델 Y, 모델 3 이 두 차량만으로도 벌써 10.7%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모델 X, 모델 S도 들어가 있겠죠. 3등은 포드고요. 4등은 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테슬라가 지금 장악해 가고 있어요. 모델 Y가요, 유럽 프리미엄 SUV 상반기 시장 1위를 달성했습니다. 내연기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도 제쳤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네요. 보시면 퍼스트 하프 여기 있죠. 2022년 상반기 테슬라 모델 Y가 41,851대 판매해서 1위에 등극했고, 프리미엄 SUV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볼보도 있고 포르쉐도 있는데 역시 테슬라 모델 Y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유럽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주총회 때도 얘기를 했죠. 2023년에는 모델 Y가 월드 베스트 셀링카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모델 Y는 프리미엄 SUV 1위에 등극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모델 Y의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역시 안전이 최고라고,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델 Y, 중국산의 모델 Y를 보면 이렇게 많은 에어백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에어백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트는 테슬라 모델 Y의 뒷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자리 승객 사이에 이렇게 에어백이 있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에어백도 만들어가지고 승객 간의 충돌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섬세하게 고객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상 깊었던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는 FSD 베타 10.12 버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행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우회전을 자율주행으로 해내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 AI의 판단 능력, 사고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천천히 움직였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그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테슬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돈이 꼭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요, 단돈 100만원도 소중한 거예요. 자, 100만원도 잘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1억 원도 충분히 잘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작은 돈도 소중히 생각하시면서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테슬라 투자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 이제 시작입니다. 10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지 테슬라 투자로 은퇴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